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더 모자이크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 모자이크 컴퍼니는 플로리다주 템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춘 500대 기업입니다. 주요 품목은 인산염, 칼륨, 질소 기반 식물 영양소 등을 판매합니다. CEO는 미스터 제임스 칼빈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마이닝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으며 연봉은 438만 달러, 하나 48억 원입니다. 자본주의 광대 승천 미소입니다.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화창한 날씨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본사로 사용 중입니다. 직원 수는 12,525명이며 주요 품목은 비료용 인산염, 칼륨 및 요소이며 섹터는 원재료, 산업군은 농업 분야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인산염 43%, 칼륨 29%, 비료 19%이며 주요 매출국은 브라질 43%, 미국 32%, 캐나다 7%, 중국 4%, 인도 3% 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201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은 21년 123억 달러로 20년 86억 달러 대비 43%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21년 26억 달러로 20년 4억 달러 대비 537% 증가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아도 2016년 이후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던 주가가 21년 매출과 이익 성장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22년 1분기의 경우 매출은 4분기 대비 2% 성장하였지만 영업이익은 9.6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30% 성장하였습니다. 기본 쪽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23억 달러, 하나 13.5조 원, 영업이익은 26억 달러, 하나 2.8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98만 달러, 하나 10억 원, 영업이익은 20만 달러, 하나 2.2억 원입니다. 직원 수가 많음에도 괜찮은 수치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연간 성장률은 우수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았으며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더 모자이크 컴퍼니와 같은 산업군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비료 산업군에서 총 6개의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더 모자이크 컴퍼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FMC 코퍼레이션, ICL 그룹, SQM, 더 스코치 미라클 그룹 컴퍼니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 모자이크 컴퍼니의 경우 시가총액 215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35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6배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5, ICL 그룹이 7, 더 스코츠 미라클 그룹 컴퍼니가 9로 저평가이며 FMC 코퍼레이션이 12, SQM이 14 수준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가장 높고 이익은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크며 시가총액은 SQM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ICL 그룹 순이고 주당 매출은 더 스코츠 미라클 그룹 컴퍼니, FCM 코퍼레이션,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순이고 EPS는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더 스코츠 미라클 그룹 컴퍼니, 더 모자이크 컴퍼니 순이고 순이익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SQM 순이고 총이익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ICL 그룹 순이고 에비타는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더 모자이크 컴퍼니, ICL 그룹 순이고 영업이익은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더 모자이크 컴퍼니, SQM 순이고 ROE는 SQM, 더 스코치 미라클 그룹 컴퍼니,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순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가장 좋아 보이며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다음으로 좋아 보입니다. 매출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가장 높고 영업이익은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가장 적고 시가총액은 SQM이 가장 큽니다.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른 업체보다 많이 좋지만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매겨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큰 편은 아니므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은 타 종목보다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더 스코츠 미라클 그룹 컴퍼니를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비슷했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SQM이 126% 상승,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69%,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59% 상승하였으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낙폭에도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더 모자이크 컴퍼니로 돌아와서 주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으며 2022년에야 전고점인 2015년 고점을 돌파하였으며 대기권을 돌파할 기세였으나 최근 미국 주식 폭락과 함께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매출과 이익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매출은 123억 달러로 20년 86억 달러 대비 4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년 24억 달러로 20년 4억 달러 대비 500% 늘었고 순이익은 21년 16억 달러로 20년 6억 달러 대비 166%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2021년 11월 5일에는 거래량이 나오며 주가가 빠졌고 2022년 3월 7일에는 거래량이 늘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21년 11월 5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채굴회사 발레사가 비료 생산업체인 모자이크 컴퍼니의 소수 지분 12억 6천만 달러에 매각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2년 3월 7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나름 좋은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19% 상승했다는 뉴스가 보이며 낙관적인 리포트에 대한 상승이라는 뉴스도 보입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찰스 네이벌트는 모자이크 컴퍼니의 목표 주가를 57달러에서 80달러로 높였다고 하는데 최근 전고점이 79.28달러인 걸 보면 찰스 네이벌트는 청담동에서 작두를 타도 될 만한 솜씨입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고점은 79.28달러이고 단기 저항은 67.83달러입니다. 단기 지지는 55.86달러이고 중기 지지 라인은 51.87달러입니다. 요새 미국 증시 흐름에 맞춰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7명이 매수, 보유 5명, 매도 의견은 1명입니다. 목표 주가는 75.16달러이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89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내부자들은 약 59만 달러, 하나 6.4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최근의 매수 포지션은 주식의 매수가 아니라 CEO에 대한 주식 선물로 보이며 주식 가격은 0달러에 33만 1224주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가 53.36달러로 주식 가치 1700만 달러, 하나 190억 원입니다. 직원들과 한우 한번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대기권 진입 시점에서 많이 내려왔으므로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이 많으므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도 최근 매수가 좀 있으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이고 최근 배당액은 0.15달러입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주가는 57.18달러이며 1100원 환율 기준 주당 원화 가격은 62,898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수 가능한 주식의 수는 158주이며 158주에 대한 분기 배당금은 23.7달러, 연간 배당금은 94.8달러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10만원, 1억 투자 시 104만원, 10억 투자 시 1040만원입니다. 배당주는 아니며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더욱 부지런히 벌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항구에 쌓이는 비료 가격 추가 하락 신호라는 악재 뉴스가 눈에 띄며 질소 가격이 30% 급락하며 비료 제조업체 주가를 더 낮춘다는 뉴스도 있고 신흥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몰림에 따라 식품 수출 금지를 가속화한다는 뉴스와 비료 재고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상승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보입니다. 더 모자이크 컴퍼니가 배당금을 주당 0.15달러로 33% 인상했다는 배당 뉴스 관련도 보이며 인도가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시카고 밀이 2개월 최고치로 급등이라는 뉴스도 보입니다. 다음은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사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먼저 22년 5월 19일에 보상 주식을 33만 1224주 약 1700만 달러의 주식을 받은 CEO 제임스 칼빈의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로 북미 사업에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남미는 성장 동력으로 생산 혁신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주도할 예정이고 세 번째로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및 강화, 네 번째로 협업 및 효율성 향상, 다섯 번째로 운영 자산 및 자본관리 최적화, 여섯 번째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1700만 달러 무상 주식을 받은 CEO의 발표자로 치고는 좀 약한 듯 합니다. 21년 전체 성과에 대해서 보면 판매량은 20년 30.5 메트릭톤 대비 21년 27.6 메트릭톤으로 10% 감소하였지만 전체 매출은 20년 86억 달러 대비 21년 123억 달러로 43% 증가, 순이익은 20년 6억 달러 대비 21년 16억 달러로 166%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망 부족으로 시장 상황이 타이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 상황을 부채질하였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줄었지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다는 건 판매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건데 얼마나 올린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염의 경우 21년 1월 톤당 600달러 수준에서 22년 1월에 톤당 1200달러까지 2배가 늘었습니다. 칼륨의 경우 21년 1월 톤당 200달러 수준에서 22년 1월에 톤당 1100달러 수준으로 5.5배가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년 대비 가격 인상이 옥수수 10%, 콩 7%, 밀 56%,
합류 74%로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발표한 1분기 실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지정학적 문제와 최근 글로벌 농업 환경으로 심각한 비료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요 충족을 위해 회사는 칼륨과 인산염 생산량을 늘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지금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성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량은 20년 1분기 6.6 메트릭톤 대비 21년 1분기 5.6 메트릭톤으로 15% 감소하였지만 전체 매출은 20년 22억 달러 대비 21년 39억 달러로 71% 증가, 순이익은 20년 1.5억 달러 대비 21년 11.8억 달러로 653%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인산염의 경우 매출은 21년 10억 달러 대비 22년 14억 달러로 40% 증가, 영업이익은 21년 1.5억 달러 대비 22년 4.9억 달러로 226% 증가하였습니다. 칼륨의 경우 매출은 21년 4.7억 달러 대비 22년 10억 달러로 112% 증가, 영업이익은 21년 1.2억 달러 대비 22년 5.6억 달러로 366% 증가하였습니다. 비료의 경우 매출은 21년 7.6억 달러 대비 22년 14억 달러로 84% 증가, 영업이익은 21년 9천만 달러 대비 22년 1.8억 달러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회사 측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비료 재고로 인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 위험을 악화시켰으며 곡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성의 기회를 보면 칼륨 부품의 경우 K3 사이트의 증산으로 연간 5.5 메트릭 톤을 완성하였으며 캐나다 콜론세이 사이트에서 130만 톤을 운영 중이고 23년 2분기까지 연간 1.5 메트릭 톤을 증산 예정입니다. 비료 부분을 보면 총 비료 생산이 22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산염 부분의 경우 총 생산량을 21년보다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칼륨의 경우 21년 1분기 1.98 메트릭 톤에서 22년 1분기 1.79 메트릭 톤으로 10% 감소하였고 비료의 경우 21년 1분기 2 메트릭 톤에서 22년 1분기 1.8 메트릭 톤으로 10% 감소하였으며 인산염의 경우 21년 1분기 2 메트릭 톤에서 22년 1분기 1.6 메트릭 톤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요약하면 M&A는 없지만 개발 및 투자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현금 보유를 보면 20년 5.7억 달러 대비 33% 증가한 7.6억 달러입니다. 필살기 부분의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는 없고 개발과 투자 부분은 진행 중이고 현금 보유가 늘어났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12 주요 뉴스에도 가격 부분 호재 뉴스와 재고 악재 뉴스가 공존함으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모자이크 컴퍼니의 총점은 80점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각국의 식량 수출 제한 및 공급망 문제가 야기한 각국의 식량 문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번 곡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에서의 식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시 공급망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3-4배 비싸게 팔던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판매 가격의 안정화와 제품 판매량 감소입니다. 판매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회사가 큰 타격을 입거나 운영에 문제는 없겠지만 주가에 대한 성장성을 이끌기에는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계획과 다르게 제품의 판매량이 주는 부분도 아쉽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지금처럼 비싼 판매가가 유지될 때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회사 측에 좋아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더 모자이크 컴퍼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물 비료 관련주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6으로 저평가 구간이며 퍼추이는 20년 20, 21년 12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비료 및 농식물 산업을 좋게 보신다면 주가 이치나 회사의 이익 구조를 보았을 때 적합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성장성에 대한 매력은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산업군을 변경하여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 헬스케어 산업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